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우리들은 바다 하면 푸르고 잔잔한 맑은 물과 포말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생각하고 감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결코 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남해안 섬지역으로 장비 납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섬지역에 태양광을 이용한 장비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 교환기용 전원 공급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인 섬은 전기 노선이 없어 개인 어선을 빌려 타고 가게 되었는데 장비 무게가 약 800kg 정도 되었는데요. 작은 어선으로 가려니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를 탔을 때는 출렁이는 파도가 마치 배를 덮칠 듯 제 머리 위로 오락가락하여 불안에 떨며 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실 육지에서 보면 그리 큰 파도가 아니었는데도 실제 배 안에서 느끼는 파도는 마치 배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또다시 쑥 꺼져 들어가는 공포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섬지역 출장은 다시는 가지 않기로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가야 했지만 말입니다. 바다에 대한 첫 경험의 공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 지금도 좀 무섭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달 4월에 개봉된 영화 생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수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정일과 순남의 가족. 어김없이 올해도 아들의 생일이 돌아오고 가족들의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수호가 없는 수호의 생일. 가족과 친구들은 함께 모여 서로가 간직했던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기로 하는데요.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김창완이 부릅니다. 안녕.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베트남의 한 알루미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정일은 집 앞에서 배를 누르고 딸 예솔이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지만 순남은 모니터로만 지켜볼 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동생 집으로 찾아간 정일은 주소도 맞고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변호사 비용으로 집을 팔고 이사간 상황이라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다음날 딸 예솔이 학교로 찾아가 만나서 예솔이와 함께 문구점에서 선물도 사주지만 오랜만에 만난 예솔이와 서먹서먹해 막상 집에 같이 들어가지는 않고 아내 순남이 일하는 마켓으로 찾아갑니다. 가게 밖에서 전화로 만나자고 하지만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끊어버립니다. 다음날 정일은 딸 예솔이 학교 앞에서 인형 선물을 전해준 후 와플 가게에서 시킨 와플을 밥만 먹고 반은 싸가서 옆집 오빠를 주겠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예솔은 옆집 오빠를 만나 공원에 간다며 냅다 쫓아갑니다. 남의 집처럼 주저하며 들어온 정일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자신만 빠져있는 가족 사진을 보다가 아들 수호의 공부방을 열어보고 이내 오열을 합니다. 퇴근길에 순남은 세월호 서명운동 천막을 쳐다보다가 카오디오의 볼륨을 키우고 무심한 듯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 이제야 마주한 순남은 협의원 서류를 내밀고 정일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며 나가버립니다. 옆집 오빠 집에서 밥을 먹던 예솔이가 그 남자 누구냐고 묻는 아줌마의 말에 아빠라고 하자 조금만 더 일찍 오지 수호 형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라고 옆집 오빠가 중얼댑니다. 예솔이 등굣길에 함께 가던 정일은 세월호 유가족을 도와준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가오는 수호 생일에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 좀 나누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방에 있던 수호의 사진들과 물건들을 예술이가 보여주고 몇 가지는 그들이 가져가기로 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포맨의 신용재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많이 힘든 그대
지금쯤 그대는 좋은 꿈 꾸고 있겠죠. 나는 잠도 없이 그대 생각만 하죠. 그대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지만 항상 마음만은 그대 곁에 있어요.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만든 이 노래 그댈 위해 불러봐요. 힘이 든 그댈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 노래 들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예솔이의 학교 체험학습에 함께 참여한 정일은 시와 바닷가 체험에 예솔이가 머뭇거리고 서 있기에 억지로 끌어안고 들어가려 하자 강하게 반항하며 트라우마 현상을 보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돌아오는 길에 둘은 조금씩 친해집니다. 집 앞에서 순남에게 며칠 전 찾아온 사람들이 제안한 수호 생일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자 순남은 하기 싫다고 합니다. 순남은 침대에 누워 수호의 동영상과 세월호에서 마지막 나눈 카톡 대화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음날 수호를 만나러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엔진이 덜커덕거리자 차를 바꾸자는 정일의 말에 내가 왜 이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느냐며 순남이 화를 냅니다.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가 안치된 납골묘역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다른 희생자 부모들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수호 아빠와 돌아가려는 순남에게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권유를 하고 이에 마지못해 합석을 합니다. 부모들은 차려진 식사 테이블 한켠에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세워놓고 수호의 사진도 달라고 하여 같이 합쳐놓고 맥주 한 캔을 따서 같이 마시자는 말을 하자 모두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학부모 한 명이 피치 맥이니까 잘 먹을 거라는 말과 사진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바꾸려는데 순남은 못마땅한 듯 수호 사진을 돌려달라며 차갑게 얘기하고 그쪽은 소풍 오셨어요? 라며 쏘아붙이고 일어서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돌아서 따라오는 정일을 혼자 놔두고 차를 몰고 떠나버립니다.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감성 발라더 루시드 폴이 노래합니다. 아직 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꽃들이 피던 날 난 찌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혼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정일은 여동생에게 예솔 엄마가 성격도 바뀌고 좀 이상해지지 않았냐고 하자 그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오빠가 수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핀잔을 줍니다. 순남은 퇴근하며 종이가방 가득 옷을 사오고 모두 아들 수호의 옷입니다. 자기 옷은 없는 걸 확인하고 예솔은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을 하는 예솔에게 수호는 밥도 먹지 못하는데 반찬 투정이 나오냐며 순남이 예솔에게 화를 내고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예솔이 순남은 식탁에 머리를 박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 예솔이를 끌어안아주고 재워주며 예솔아 미안하다고 속삭입니다. 이때 갑자기 현관의 자동 센서 등에 불이 들어오고 순남은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 현관을 응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별거 중인 정일이 돌아가려 하자 야근으로 늦는다는 전화를 받은 예솔은 아빠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며 계란 후라이를 척척 해냅니다. 현관에 고장난 센서 등도 고치고 칭찬 스티커도 붙여주자 예솔이는 잠이 듭니다. 정일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수호의 공부방 책상에 앉아 이것저것 보다가 노트 속에서 말을 하면 나는 사라진다. 아빠. 그리고 검게 지워진 글씨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마침 그때 순남이 퇴근하고 서랍에 있던 수호의 여권이 깨끗한 것을 보고 묻자 자기와 함께 아빠한테 찾아가 준다고 만들었고 영어 공부도 밤새워 했다는 말에 미안하다는 정일에게 세월호 사건 때 곁에 있어주지 않은 사람이 무슨 아빠 자격이 있냐며
더 이상 드나들지 말라고 하고, 얼마 전 예솔이를 안고 바닷가에 들어가려 했냐며 자기 욕실도 못 들어가는 걸 모르는 게 무슨 아빠냐고 독설을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이승환, 이효리, 전인권이 콜라보로 부릅니다. 길가에 버려지다. 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를 내 꿈에 날개가 돋아서 진실의 끝에 꽃이 필 수 있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Just no way, and no way, and no way. 난 길을 잃고 Way, and no way, and no way. 다시 길을 찾고 Way, and no way, and no way. 없는 길을 뚫다 Way, and no way, and no way. 길가에 버려지다. 내 몸에 날개가 돋아서 무너지는 이 땅을 지탱할 수 있길 내 의지에 날개가 돋아서 정의의 비상구라도 찾을 수 있길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고장난 시계는 눈치로 돌아가려 하네. Just no way, and no way, and no way. 난 길을 잃고 Way, and no way, and no way. 다시 길을 찾고 Way, and no way, and no way. 없는 길을 뚫다 Way, and no way, and no way. 길가에 버려지다 며칠 후 순남은 단원고 같은 반 부모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10여 명이 모여 어머니들은 아이들 교실을 비워놔야 하느냐, 누가 보상금을 받았다더라는 등 여러 말이 오가고 순남은 같은 반 학생들의 단체 사진이 도착하자 챙겨서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정일은 새 직장에서 면접을 봅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베트남의 알루미늄 재생 공장에서 근무할 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그 책임으로 3년간 감옥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정일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고사로 무죄 판결이 났고 다 정리되었다고 말하지만 불합격되고 맙니다. 그날 정일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가 수호의 여권을 내밀며 출국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엉뚱한 부탁에 출입국 직원은 거절하고 쫓아내려 하자 죽은 데 아이의 여권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울먹이며 매달립니다. 딸기를 사들고 집으로 온 정일은 뒤늦게 신었던 신발이 수호의 신인 것을 알게 되고 수호의 여권을 내밉니다. 여권의 사증란에는 출국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진 순남은 수호의 단체 사진을 보여주며 학부모들이 나눈 얘기를 합니다. 앞동에 사는 친구의 부모는 암 3기를 앓고 있어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자 정일이 수호의 보상금 얘기를 꺼냈다가 보상금 때문에 이제야 나타났냐고 면박을 받습니다. 화가 난 정일은 집을 뛰쳐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자신이 신은 신발이 수호 것임을 다시 알게 되고 미소를 짓습니다. 순남이라는 마켓 대형 TV에서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주부사원들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순남은 수호가 수업하던 416 교실을 잠깐 둘러보고 집에 도착하니 수호의 생일을 준비하겠다던 사람들이 가져가기로 했던 수호의 물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화가 난 순남은 아빠가 허락했다는 그들에게 무슨 꿍꿍이냐며 소리를 치고 쫓아냅니다.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힙합 가수 치타가 부릅니다. 옐로우 오션. 눈 뜰 때 숨 쉬는 것도 미안해서 난 입을 틀어막고도 소모와 기도하길 반복해서 다른 거 진실도 있었지 인양해야 할 건 진실은 이제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 유명이 빠진 진상 그들은 의지가 없고 구경하고 다투자고 보영기였고 그 뒤로 많은 날이 지났지만 오늘도 기억해 우린 촛불과 함께 밝혀야 할 것들이 남았기에 지금쯤이면 누구보다 아름다웠을 피지 못한 꽃들과 희망도 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아직 거기 있을까요 보잘없는 이들과 아이들 거긴 그 사람들의 심장처럼 차갑지 않길 남은 이들의 시리 가슴이 하루라도 빨리 낫길 좋은 곳으로 가야 할 너희들을 아직 맘 편히 놓아주지 못해 미안해 잊지 않을게요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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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누구 없어요? 없어요 벽에다 치는 아우성 얼마나 깝깝했어요 나 그때만 생각하면 내 눈물이 앞을 가려 지금은 2016 잊지 말아야 돼 당시의 빅 이슈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가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세월 배워야 할 시기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냐고 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 시간 동안 할 수 없어 바다보다 더 차가운 그들의 맘 선배여야만 했던 아이들은 여전히 18살 친구로 머물러 수많은 사망자 실종자 학생뿐 아닌 이들 자랑스러운 영웅들까지도 거기서 편안하길 바래요 아직 봄이 많이 춥네 그때 일처럼 거긴 어때요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bbon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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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봄이 아직 시린 이유
떨어지는 꽃잎이 너무나 슬픈 이유 기우는 배 주위의 파도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잊지 마 눈물에 젖은 꽃잎 우리의 봄 반성 없는 그들 미안함은 우리의 몸 그날 이후 그 앞까지 드리운 시작만 있지 끝이 안 보이는 그리움 Remember 416 Remember 416 눈물이 차올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2014년 4월 16일 Remember 416 Remember 416 눈물이 차올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2014년 4월 16일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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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세월 속 잊지 않을 세월 우리의 빛 그들의 어둠을 이길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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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rivers in the ocean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거야 Yellow river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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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 416 Remember 416 눈물이 차올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2014년 4월 16일 다음날 심하게 대한 것이 마음에 걸려 정일을 찾아온 순남은 정일이 요즘 낚시 다닌다는 시누이 말에 며칠 후 시아버지 제사에 같이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삿날 작은 집 식구들도 함께 모이게 되고 이 자리에서 작은아버지가 수호의 보상금 얘기를 꺼내어 소동이 일고 결국 작은아버지가 빌려간 6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리까지 나와 정일이 화를 내며 모두 가시라고 소리를 칩니다. 순남도 답답한 심정에 밤거리를 헤매이다 집에 돌아오고 마치 수호가 살아서 집에 돌아와 마주하며 얘기를 나눈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수호 방에서 너만 가지 말고 나도 같이 데려가라며 수호에게 주려고 산 옷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옆집 딸은 저 울음소리에 내가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다며 고소한다고 나가고 온 동네에 통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남을 찾으러 나갔던 정일은 어떻게 그치게 해보려고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고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괜찮다고 껴안아주고서야 서서히 통곡을 그치고 정신과 처방약을 먹고서야 울음을 그칩니다. 다음날 정일은 마트에 대신 결근을 통보하고 집에서 빨래도 하고 미움도 끓여줍니다. 순남은 정일에게 왜 수호의 생일 행사를 해주고 싶냐고 묻자 내가 수호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순남이 그럼 당신만 참여하라고 하고 정일이 그날 수호도 올 텐데 수호도 오지 않을까? 라고 묻자 순남은 말을 못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뮤지컬 가수 박은태가 노래합니다. 내용은 바람대요.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아 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든
가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은 떠난 게 아니라오 나는 전에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혹시 영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내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아 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어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드디어 수호의 생일날
행사 자리에는 수호의 친구들과 유가족,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케이크와 함께 사진으로 꾸며진 행사장에서 수호가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여러 사진 동영상을 같이 시청합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 속에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죄책감이 동영상 속에 수호와 함께였던 추억의 사진으로 지워져 가고 동생 예솔이와 같이 찍은 사랑스러운 남매의 사진이 흐른 후 엄마 순남과 함께한 수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수호 친구들이 포스트잇에 적은 수호가 생각날 때를 읽어가며 소위 야마카시 파쿠르라는 운동을 좋아하는 것과 우유를 잘 마시고 가장 친한 친구 석진이 수호 엄마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일부러 피해 다녔다는 고백에 모두 눈물바다가 됩니다. 또 수호가 최후에 구명조끼를 남에게 양보했다는 이야기와 생존한 여학생은 사실 수호가 자신을 밀어주고 올려줘서 살아난 것이라고 고백하자 행사장은 더욱 눈물바다가 됩니다. 순남은 자기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해왔던 터라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울먹이고 사실 그날 4월 16일 아침에 수호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고나게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고 나중에 알았다며 흐느낍니다. 이어서 수호의 심정으로 쓴 시가 낭독되고 낭독이 끝나자 정일이 울부짖으며 오열을 합니다. 수호가 왔었어요. 엄마와 예솔이에게 가달라고 수호가 왔었어요. 라며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수호의 생일 행사는 다과도 서로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정일이 수호와 낚시터에 앉아 수호에게 공항에 환송 나올 거냐고 물으며 엄마와 예솔이를 잘 지키라고 말하던 장면을 회상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순남의 가족들이 대화하는 거실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이규리 시인이 수호의 심정으로 쓴 글입니다. 엄마, 나야. 나무에게, 들판에게, 또 흘러가는 구름에게 가서 어디 있느냐고,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막막해서 보이지 않는 이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애써 마음을 찌술러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아무런 기척도 없는데 현관 센서 등이 반짝 켜지곤 했지요.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저예요. 이제 저는 보이지 않게 가고 보이지 않게 차려놓은 밥을 먹고 보이지 않게 어머니를 안아요. 다시 놓지 않으려 당신을 꼭 안아요. 그때 센서 등이 반짝 켜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생일이라서 먼 타국에서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나요? 아버지를 찾아갔었어요. 이젠 어머니가 내 어깨에 기대질 수 없으니 예솔이 옆에 제가 없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서 어머니와 예솔이를 꼭 안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버진 곧 오실 거니까요. 사랑해요, 나의 애인, 나의 사랑. 박순남 슬픈 어머님, 보고픈 어머님, 그리운 나의 어머니.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생일이었는데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억을 통해 살아가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월의 아픔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영화가 수호 가족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묵묵하게 그들의 아픔을 품고 공감하며 그들 곁에 머물러 주었던 이웃과 주변인들의 모습 또한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까지 온전히 수호의 생일에 초대되어
그들의 감정에 동화되고 함께 울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요소 없이 담담하게 추모 영화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보여준 이종원 감독의 연출력과 함께 설경구, 전두현이라는 베테랑 연기자들의 심도 깊은 연기 또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흘러나오는 OST인 윤선의 편지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깊은 밤에 잠에서 깨면 새벽은 저만치 멀고 길었던 내 밤은 이루지 못한 또 하나의 꿈을 꾸네. 언제쯤일까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린다면 너를 다시 안을 수 있을까. 밤은 어차피 지나가겠지. 부질없는 생각도 끝이 나겠지. 머물렀던 너의 고운 자리만 반짝인다. 널 기억한다. 어제처럼 구름이 되고 따뜻한 바람이 되고 닿지 못한 때늦은 인사 대신 너의 안부를 묻는다. 언제쯤일까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린다면 너를 다시 안을 수 있을까. 밤은 어차피 지나가겠지. 부질없는 생각도 끝이 나겠지. 머물렀던 너의 고운 자리만 반짝인다. 널 기억한다. 보고 싶다. 널 사랑한다.